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머니님께 물어볼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좀 많이 겪으실 것 같아서 주식하는 분들이 이럴 때 어떡하죠? 뭐 이런 질문들도 이제 종종 하셔서 그걸 좀 대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을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제가 주식을 샀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내 주식이 별로 움직이질 않는다. 뭐 물론 이게 안 움직인 건 아니에요. 뭐 3,000원에서 막 4,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안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차트상에서 가로로 이렇게 좀 누워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이런 주식이라던가 캐몬 같은 거, 네. 뭐 LG화학, 심지어 우량주들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네. 뭐 카카오 이런 거는 뭐 다들 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있는데 내 거는 이래. 내 거는 왜 이런 거야? 뭐 딱히 돈을 크게 잃은 것도 아니지만 뭐 번 것도 아닌 이런 주식을 내가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럴 때 어떡하죠? 뭐 이런 질문이죠. 네, 좋습니다. 이거 제가 원론적인 설명 전에 조금 더 그냥 가볍게 한번 저희 대화를 나눠볼까요? 네네네.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친구들 중에는 평상시에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축구만 하면 돌변해요. 원래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데 축구만 하면은 되게 거칠어져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모범생에 되게 해야 될 것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도 좋고 되게 무난하고 스무스한 친구인데 토요일날 유흥가만 가면 그 친구가 항상 있어요. 네. 네, 그런 약간 돌발적 카멜레온 같은 성향을 지닌 친구가 있었고요. 또 어떤 네. 친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학창시절 내내 한결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한결같이 겉돌아요. 겉돈다는 게 그냥 흔히 말하는 일진입니다. 그럽니다. 그냥 원래 좀 호르몬이 왕성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서 와일드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처럼 이런 것들을 비유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거의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다르다.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뭐 하나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시 주식으로 옮게 되면 이것도 좀 대중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잔잔하다가 한 번씩 일탈을 합니다. 잔잔하다가 일탈을 해주고 잔잔하다가 일탈을 해주고, 이게 뭐 급등급락 이게 아니라 뭐 요런 캔들 하나 흔히 뜬금포 한 번씩 나와요. 이거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가끔 욱하는 사람들. 네. 평소에 착한데. 네, 평소에 나무랄 거 하나도 없는데 특정 조건이 맞물리게 되면 욱 그러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욱 했다가 정상으로 들어오고, 욱 했다가 정상으로 들어오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종목들에도 있습니다. 가끔씩 욱하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건 되게 답은 가까운 데 있어요.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다가 욱할 때 도망 나오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다가 욱할 때 도망 나오면 됩니다. 리듬이 자연스럽게 만나지죠. 욱할 때 뭔가 해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욱하는 사람하고 싸우죠. 네, 얘네들도 보세요. 욱할 때 여기 V자 쳐놓은 욱했었을 때 뭐 해보려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흐름에서는 이제 싸워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애네요.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를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봐서 이거를 투자적으로 냉정하게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차피 욱할 애야. 그럼 차분할 때 들어가서 있으면은 조만간 욱하겠지. 사람이 쉽게 변해.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욱하는 애한테는 욱하는 데다가 베팅을 해야지. 얘 언젠가 욱한다. 맞아요. 걷다가 베팅을 해야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심플하지 않나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저희 클럽 안에서 설명 방식을 비유해 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설명 방식이 되게 더 쉽게 와닿고 실제로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이제 또 설명도 들으니까. 받아들이기 좋다고 해서 한번 표현을 써봤고요. 제가 클럽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랑 일상생활하고 되게 다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거를 어떤 상황인지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게 되면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네. 현재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신났어요. 신나갖고 막 이렇게 막 기분이 들떠가고 있는데 얘는 되게 그냥 차분한 거예요, 혼자. 네. 그 심지어 오늘 보세요. 오늘 그렇게 시장 그렇게 큰 폭 하락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만 봐도 얘만 지금 마이너스 4%가 지금 하락이란 말이에요. 4.56%가.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 엇박자인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심리적 바탈감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엇박자 나는 거는 안 놀아. 나는 이런 애랑 안 놀아야지. 다들 신날 때 신나는 애들하고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으면은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네,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인 거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있는 그대로 팩트를 모아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했었던 대로 얘는 욱한다. 근데 시장 영향도 안 받아. 그러면 가장 잠잠할 때 해놓게 되면 이런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어떤 기술도 필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종목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다림을 절대 인정 못하는 사람들. 오늘 샀으면은 오늘 안에 수익이 나야 되고 못해도 내일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참으로 답답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 언제 욱할지를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면은 상대방이 욱하게 내가 만들 수라도 있지. 종목에다가는 내가 욱하게 만들 수도 없잖아요. 맞는 얘기군요. 그리고 이거를 빗대서 제가 몇 개 종목을 따로 갖고 오기도 했는데 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캐몬이 자주 예로 등장하네요. 네, 중학생 때까지는 내성적이고 크게 뭔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도 좀 뚜렷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뭐 겨울방학 이때 폭풍 성장을 하고 뭐 그냥 조금 해가지고 뭐 피부 이런 시술도 받고 뭐 또 하고 해서 고등학교 딱 가면서 했었는데 몸 골격이 좋아지고 하면서 갑자기 훈남이 된 거예요. 엄청난 훈남이 됐습니다. 막 인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남중에만 있을 때는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모든 게 꽃을 피면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얼짱이 되면서 막 모두의 관심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게 그래 이런 거 이때 사서 맞죠? 항상 이거 머디님 질문을 제가 자문자답해 보겠습니다. 저 질문 얼마나 많이 했으면 지금 오토로 돌리시네요. 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요때 사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맞춰야 정상이지. 아니에요. 이때 사서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성 싶은 떡잎은 떡잎이 나왔을 때 사면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씨앗을 사지 말고 씨앗을 사서 이 씨앗이 대박나는 나무가 될 거야가 아니라 싹이 텄을 때 사라고요.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그 싹을 보고서 이게 뭐가 될지 그래도 좀 판단이 될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진 않는다. 네, 그 확인을 하고 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갑자기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던 애가 갑자기 인기스타 훈남으로 변신하는 파동, 이런 것도 주변에 일상적으로 있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그냥 누구나 다 그러게 되면은 모두가 대한민국 모두가 훈남이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제한적으로 있다,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우량주, 대형주 이런 관점 떠나서 그냥 보게 되면 이런 게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한 요 느낌으로 봐주면 돼요. 그냥 반장이에요. 반장. 모범생 반장. 뭐든 다 빠지는 거 없어요. 네. 근데 학창시절 때 사회나 그 시절의 분위기가 예체능 쪽이 아니라 막 공부나 이런 좀 지적으로 섹시한 사람이 인기가 많은 사회적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강세 흐름. 근데 각자 겪은 학창시절을 쭉 생각해보게 되면 어쩔 때는 스포츠 스타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스포츠가 핫할 때는. 네네. 축구가 핫할 때는 축구, 야구가 핫할 때는 야구. 하지만 축구, 야구를 막론하고 그런 스포츠가 핫할 때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반장 역할을 할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어떤 특정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들, 이렇게 걸그룹이나 뭐 보이그룹이나 이런 특정 친구들이 대세를 이룰 때는 막 노래, 춤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또 더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트렌드가 결국에는 산업 섹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핫할 때 관련 이런 대장주들이 반장 역할을 하면서 그냥 계속 기본빵 이상으로 치고 가는 거죠. 물론 이 상황은 시장이 좋을 때입니다. 네, 시장이 변화가 생겼어요.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학창시절 돌아가서 수학여행 갔을 때는 어때요? 반장의 인기보다는 거기서 장기자랑 했었을 때 더 자기의 끼를 분출하는 애들의 인기가 더 두드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환경이 변화하게 되게 되면은 반장은 순간적으로 힘을 잃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파동 특징이 얘는 아까 말했었던 욱한다보다는 그냥 쭉 밀거나 쭉 쭈구리 되거나 이런 식이에요. 좀 쉽죠? 이런 거는 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쉽게 접근을 해 보면은 매매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결론은 이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그쵸. 나는 뭘 해야지 좋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잘 모르니까 지금 하면 좋은 게 뭐예요?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건데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느냐, 종목의 특징과 본인의 생각이 박자가 잘 맞느냐, 리듬감이 맞고 있느냐,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종목의 모양을 보고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 굳이 네. 이걸 들고 있어야 돼? 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 영향에 덜 받는 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요즘 같은 때는 하다못해 이런 거 LG화학 들고 있어도 될 텐데, 네. 카카오 들고 있어도 될 텐데 네. 왜 굳이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해 볼 법도 하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맞는 생각이죠. 왜냐면은 투자자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는 나의 자금을 어디에 더 적합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매우 존중해요. 하지만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꾸 최고와 비교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부부의 세계에 주식판을 찍게 되는 거다. 네. 계속 남의 부인, 남의 젊은 여자 이거를 탐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겠죠. 네. 항상 얘기하는 거는 모든 상황에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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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이렇게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해보는 건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노력의 가치가 있는 걸까? 항상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이 과연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항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는 조금 더 저는 와닿을 것 같은데 항상 1등. 시장에서 1등 종목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욕심의 끝이 없구나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니스트님은 실제로 주식을 할 때 있어서 그런 거를 추구하세요? 뭐 요즘 시장에는 이런 게 맞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비중을 높이고, 뭐 지금 시장에는 이런 게 좀 맞으니까 이런 걸 하고, 이런 거를 좀 추구하세요? 아니면 아예 그런 거를 무시하고 내 리듬에 맞춰서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다 맞는 말인데 네. 그렇게 맞는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은 더 난해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 소신 발언을 해볼게요. 네. 저는 시장을 쫓아가기보다는 저의 리듬을 유지하는 매매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거 되게 이 얘기 하게 되면은 어떤 반응일지 알아서 조심스러운데 네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 뻔하디 뻔한 답변이 여기서도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쫓아가면요, 쫓아간다를 한번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게 핫하네, 쫓아갔어요. 내가 쫓아가고 나면은 이미 거기는 문 닫았어. 또 쫓아갔어요. 문 닫았어. 또 쫓아갔어요. 문 닫았어. 이걸 계속 그려보게 되면은 떠오르는 현상은 불나방. 그러다 지쳐서 하루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살이처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꾸준하게 오래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에 과거에 운적인 이야기도 얘기했는데 저의 리듬을 한결같이 지키면서 꾸준한 템포로 가다 보면은 시장은 돌고 돌아서 저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기다림과 흐름과 운과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안에서 균형을 가지고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매 기법 하나 딱 파놓고서 그것만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최소한 시장에 필요한 매매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좋아 보여 쫓아가고 저게 좋아 보여 쫓아가고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가지고 해봐야겠다. 네. 이게 잘 맞으면은 여기서 돈을 벌 것이고 이게 잘 맞으면 여기서 돈을 벌 것이고 얘가 잘 맞은 때가 오면 내가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고르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전략으로 가면 괜찮다고 봅니다. 타이밍하고 집중하는 거랑 이런 컨트롤적인 부분만 조금 분산만 신경 쓰게 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에 오늘 시작해서 땅땅땅 3개를 동시 시작 이거는 사이클 관점에선 유리하진 않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타이밍을 바꿔서 오늘 만약에 SV 인베스트 들어갔었으면은 좀 더 시간 두고 아니면 캐몬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캐몬 갔으면은 조금 더 시간 두고 SV 인베스트 같은 경우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더 시간 차이를 두고 그때 시작하고 그 다음에 LG화학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스타트 시점을 좀 바꿔주는 거죠. 시장은 그 사이에도 변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종목들 저희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하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추천하기에는 이게 이제 모든 전제가 있죠. 내가 그 리듬을 맞추고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되는데 막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영상 보니까는 뭐 예로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뭐 지금 내일부터 캐몬 해야겠네요. 막 이렇게 댓글 다는 분도 있었어요. 네. 보셨죠, 언니님도? 웹젠이요, 웹젠. 웹젠인가? 뭐 내일부터 뭐 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불안하죠. 일단 보는 입장에서 그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각각의 이제 성향이 맞는 그런 주식들을 본인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본인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키우시는데 먼저 포커스를 맞춰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매우 중요한 말이죠. 주의사항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았고, 자, 오늘은 이제 언니님과 요 종목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사람과 비교를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좀 추억에 젖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클럽에서도 저희 하고 있는 클럽에서도 언니님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주니까는 회원분들께서 쉽게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럽에서야 사실 이거를 경험을 하는 와중에 언니님이 이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뭘 감수해야 되고 뭐가 좋았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체감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잘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뭐 저런 당연한 얘기를 해.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본인이 경험이 좀 짧아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좀 경험치를 같이 높이면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본인 경험치를 올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은 네이버에서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 혹은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를 사칭하는 데들이 있어요. 주의하시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데를 솔직히 보면 알거든요. 보시고서 잘 검토하시고서 저희랑 컨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다음에도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두시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